광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가려지지 않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페트롤 전북 함앵커가 간다. 자, 페트롤 전북 함앵커 간다. 오랜만에 현장으로 나왔습니다. 총선의 열기가 뜨거운 가운데 저마다 자신이 가장 적합한 후보라고 외치고 있죠. 자, 여러 선거 구도에서도 가장 많은 관심 지역이라면 단연 바로 전주를 뽑을 수 있겠습니다. 오늘 함앵커 간다에서는 전주를 선거구에 나선 후보들의 정책과 공약 그리고 지지자들의 목소리를 차례대로 들어보겠습니다. 후보 선정은 최근 여론조사에서 1위부터 3위까지의 후보들입니다. 자, 먼저 찾아온 곳은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후보 캠프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관계자분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이성윤 캠프에서 홍보 담당을 맡고 있는 윤삼정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현역인 강성희 후보나 또 전에 현역이었던 정운천 후보나 전주를 누구보다 더 잘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물론 이성윤 후보가 뭐 더 잘 모른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물리적인 시간으로 놓고 봤을 때 뒤늦게 내려온 후보로서 이성윤에게 바란다 정책 간담회도 하셨잖아요. 네. 이성윤 후보가 지역을 좀 더 알아가는 시간 속에서 많은 보좌를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어떤 면들을 이렇게 많이 좀 설명해드리고 있을까요? 아무래도 두 분보다는 두 분 그 경쟁자 분들보다는 늦게 좀 내려오셨기 때문에 보다 전주 시민들과 좀 스킨십을 좀 강화를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공부를 하고 계시지만 아무래도 외부에서 비춰졌을 때는 아직 그분들보다는 뭐 전주 현안에 대해 잘 모르신다는 뭐 이런 어떤 비판의 여론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최대한 뭐 희석시키고 좀 더 전주에 대해서 자신 있게 정책을 활동을 하실 수 있게끔 정책 간담회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정치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후보가 되기 전 이성윤 검사장, 지검장을 알고 있었겠습니다만 우리 전주의 유권자분들이 이성윤 후보가 누구야? 민주당 후보이긴 한데 이런 말씀을 많이 들으십니까? 아니면 이제는 민주당의 후보 이성윤이구나 이제는 좀 많이들 좀 파악하고 계실까요? 네, 뭐 처음부터 아마 이성윤 후보에 대한 전주 시민들의 어떤 인식이 상당히 좀 좋았다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여전히 그래서 그 이후부터 뭐 모르는 이성윤이 아닌 충분히 윤석열을 심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그리고 전주를 발전시킬 수 있는 후보다라는 인식이 좀 많이 강하시고요. 후보께서도 지역을 도실 때마다 말씀하시는 게 너무 반갑게 맞아주시고 많은 기대를 하고 계신다라는 응원의 메시지에 좀 더 힘을 내서 지금 열심히 선거운동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5파전이긴 하나 실질적으로 이제 3파전 경쟁 속에서 압도적으로 민주당의 표를 몰아주지는 않을 것이라는 어떤 전망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또 그렇게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하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어쨌든 현역 의원 두 분과의 지금 경쟁이기 때문에 뭐 타 지역보다는 뭐 압도적으로 뭐 나오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어찌됐든 지금 여기 시도원님들과 자원부사장님들께서 우리 최대한 압도적인 승리를 위해서 열심히 발로 뛰고 계십니다. 홍보를 담당하고 계시잖아요.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이성윤 후보를 이제 보좌하고 있을 텐데 옆에서 본 이성윤 후보의 최대의 강점,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정책 공약, 뭐 윤석열 정권 심판 이런 거 말고 개인 이성윤을 옆에서 바라보면서 이런 부분은 참 놀라운 장점이다. 어떤 게 있겠습니까? 아무래도 그 외부에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검사의 이미지라고 해서 좀 강하다는 이미지를 알고 있을 텐데 실제 후보를 만나시는 분들, 뭐 저부터 포함해서 상당히 친근하고 또 옆집 아저씨 같고 또 쉽게 이야기하면 또 어르신들의 입장에서는 또 아들 같고 뭐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외부에서 어떤 밖에서 보는 이미지하고는 상당히 많이 다르다. 만약에 국회의원이 당선되면 우리 전주 시민들과 함께 전주 시민들 곁에서 많은 대화와 소통을 통해서 정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적합한 후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라디오 토론을 또 페트롤 전북과 더불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터놓고 말합시다. 또 KBS 심층 토론에서의 불참 관련해서 상대 후보들이 문제제기도 했습니다. 물론 자체 내부적으로의 어떤 사유가 있겠습니다만 토론에 불참하는 모습을 바라보는 유권자, 물론 이제 김부겸 선대위원장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언급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자체 이 선거 캠프 내에서는 어떻게 좀 평가하고 있으세요? 네, 뭐 우려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어찌됐든 언론에서 나온 부분 후보께서도 기자회견을 하셨습니다. 그 내용하고 별반 다름이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여기 지지하신 분들은 참 뭐 결단 있게 잘
했다라는 또 지지와 응원의 또 말씀을 또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을 믿고 지금 열심히 선거운동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또 다른 분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주 시민 한소영입니다. 전주 시민으로서 이성윤 지지자로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특별히 이성윤이라는 후보를 그 전에도 아셨어요? 그 전에는 잘 몰랐고요. 최근에 알게 된 후보입니다. 예. 지금 시대적으로 봤을 때요, 진짜 그 학부모 엄마로서 아니면 주부로서 세상이 돌아가는 것이 너무 힘든 세상에 검찰 독재라는 부분에 있어서 좀 그런 타이틀을 들고 또 서울에서 또 이 지역까지 오셔서 그런 부분들을 해주신다는 것에 좀 믿음이 갔습니다. 네. 계속해서 전주 의뢰 지역에서 살아오셨어요? 네, 그러면 이제 19대 때, 20대 때, 21대 때도 투표를 하셨고, 그렇죠. 초지일관 어떤 민주당에 대한 지지를 보내신 유권자십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 전주 의뢰에서는 새누리당의 정운천 후보가 20대 때 당선이 됐고, 그리고 이제 이상직 후보가 당선이 됐습니다만 낙마 후에 강성희 진보당의 후보가 당선이 됐잖아요. 그렇죠. 어떤 그런 현상 속에서 내가 지지했던 정당이 낙선이 되고 타 정당이 당선이 되는 모습을 보면서 전주울이 만만치 않구나. 이게 어떻게 보면 건전한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전주울이겠구나. 이런 생각도 하실 수 있고 민주당 지지자 입장에서는 왜 이러지?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번에는 좀 어떻게 보세요? 당연히 이제 저는 이제 제가 소신껏 계속 민주당을 했었고요. 이제 밀어왔었던 거고 또 정책적이나 모든 면에 있어서는 시민과 좀 더 다가서는 그런 정책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여러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그래도 또 그런 뜻들을 받들여서 우리 이성윤 후보가 전주울에 어떤 그 맞는 그런 정치들을 하지 않았을까 싶고요. 또 그것이 합쳐져서 또 우리나라를 살리는 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성윤 후보를 지지하는 전주 시민을 만나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또 다른 시민을 만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직접 이성윤 선거 캠프 사무실까지 오셨어요. 점퍼도 아주 파란색으로 입으셨고 왜 이렇게 이성윤 후보를 지지하십니까? 예, 무엇보다도 정말 지금 현재 사회가 너무 어수선하고 안정되지 못하고 정말 서민들이 살기 어려운 그런 세대로 변화되어 버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성윤 후보는 정말 이런 우리가 시민들이 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정치를 잘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렇게 왔습니다. 예, 물론 민주당에 대한 애정도 많이 있죠. 있지만 이성윤 우리 후보 개인에 대한 지지도 남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소상공인들이 정말 코로나 때보다도 더 힘들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많이 하고 있고 또 지역 발전을 위해서 중앙 정치권에서 힘을 발휘해서 압도적인 승리를 해서 이번 정도라면 정말 뚝심 있게 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후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우리 선생님 주변에서 이성윤 후보를 아시는 분들이 처음부터 많았습니까? 의외로 이성윤 후보가 처음 내려왔을 때 이렇게 주위에 몇 사람들하고 얘기해 보니까 너무 잘 알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인지도가 좀 좋은 후보였구나 이런 것을 좀 느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동안에 우리 전주에도 집권당의 국회의원이 계셨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만금 예산 전액 삭감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크게 거기에 대비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지 않고 하다 보니까 그게 별것 아니게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성윤 후보는 진심으로 전주를 사랑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검사 정권을 바꿀 수 있는 그러한 인물이라고 생각하고 이성윤 후보와 같은 뚝심 있고 정말 누구하고 타협하지 않는 이런 후보가 우리 전주 발전을 위해서 전라북도 발전을 위해서 또
정치의 변화를 위해서 꼭 당선됐으면 좋겠습니다. 큰 인물로 보내주시기 것을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광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가려지지 않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페트롤 전북 함앵커가 간다. 자, 이번엔 찾아온 곳은 정운천 후보의 선거 캠프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우리 후보 측의 관계자를 만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상황실장 김성학입니다. 예, 네네. 김성학 상황실장님, 누구보다 상황을 잘 파악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정운천 후보가 3선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근데 3선에 눈앞에 두고 쉽지 않은 선거를 치르고 있습니다. 상황실장으로서 보시는 정운천이라는 정치인 후보의 어떤 장점, 강점은 무엇이라고 보세요? 오랜 기간 이제 정운천 의원님을 겪으면서 그분이 걸어왔었던 길을 함께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새만금 개발청, 기금운용본부, 그리고 최근에 기적 같은 여야 협치 전북 특별자치도를 만드는 과정에서 여전히 우리 후보가 가지고 있는 뚝심, 진정성, 이러한 그런 강점들이 좀 있습니다. 네. 뚝심과 진정성을 많은 분들이 아십니다만 선거에서는 이제 경쟁 아니겠습니까? 네. 그 장점이 표로 이어져야 될 텐데 상황실장으로서 보시기에 지금의 총선 정국은 어떻다고 보세요? 지금 3파전이 굉장히 강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실은 지역의 총선은 지역의 일꾼을 그리고 지역의 현안들을 챙기는 선거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이번 선거는 정권 심판의 바람이 엄청나게 세게 불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조국 개혁신당에 대한 우리 유권자들의 바람까지 일어나면서 굉장히 어려운 지금 선거가 되어지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후보께서는 14년 동안 전북 현안들을 직접 챙기고 기적 같은 전북 특별자치도를 만드시고 그리고 앞으로 여당의 소통 노릇을 하면서 하셔야 될 일들이 너무나 많아서 남은 기간 동안 진정성을 가지고 끝까지 유권자들을 만날 때 유권자들의 마음도 서서히 좀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거 때만 되면 중앙정치, 싸움정치에 매몰되어서 지역의 일꾼들이 제대로 일할 수 없는 선거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전라북도는 지금 굉장히 큰 위기이자 실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기적 같은 전북 특별자치도의 미래는 여당의 소통 창구가 없으면 안 되고 싸움만 하고자 하는 싸움꾼보다는 지역 현안 챙기면서 지역의 일을 하는 일꾼이 가장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전남 전북에 지역의 국회의원 한 명도 없는 여당의 소통 창구가 없는 상황에서는 지역의 현안 문제, 예산 문제 풀어가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저희 의원께 후보께서는 지난 14년 동안 지역에 계시면서 굉장히 많은 지역의 현안들에 관심을 갖고 추진해 오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실은 가장 진정성을 기반으로 한 그런 것들이 유권자들의 마음을 많이 좀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권 심판론을 상대 후보들이 계속해서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선거운동을 시작하면서 우리 후보께서 이제 지역의 거리, 식당, 유권자들을 만나면서 정권 심판에 대한 바람들이 이렇게 큰 줄을 실은 처음에는 그렇게 못 느끼셨습니다.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 그렇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런 아픔과 그런 분노들이 굉장히 크다는 걸 느끼셨고,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에 전북의 아픔과 분노를 다 껴안기 위해서 함거에 들어가셨고요. 함거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 또한 만나시고 그리고 느끼셨던 것은 뭐냐면 이걸로는 우리 그 정권 심판에 대한 응어리들, 우리 유권자들의 응어리들을 녹일 수가 없겠구나 해서 이제 그저께는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 혹은 이제 내각 총사퇴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인사에 대한 어떤 전향적인 좀 개선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시고 중앙 정부에도 할 소리는 하고 그 단판 질 수 있으면 단판을 질 수 있는 그런 좀 자세, 그런 마음들을 갖고 계십니다. 예. 20대 때 111표로 그래도 당선이 되셨습니다. 3파전 구도 속에서 해볼 만한 선거라는 어떤 정치공학도
어떤 숫자의 계산도 당연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표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가능성을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선거는 20대 총선처럼 111표 차로 저희가 그때 이겼었는데요. 지금도 굉장히 박빙의 승부로 마지막까지 갈 수 있겠다. 실은 이제 그때처럼 이렇게 삼자 구도에서 어느 정도의 좀 가능성들이 좀 크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이제 진보당의 강성희 후보께서 생각보다 지지율이 좀 많이 안 올라오세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저희들이 자력으로 해서 이제 돌파구를 찾아야 되겠다. 어쨌든 목표는 43% 목표로 해서 당선되는 걸 목표로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모든 후보 캠프 관계자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정운천 후보를 지지해달라는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굉장히 힘들다고 합니다. 근데 실은 내 고장, 내 고향인 전주와 전북은 더 힘들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매번 그 중앙 싸움판에 매몰되어서 선거가 그냥 그 올바른 인재를 선택하지 못했던 상황들이 반복되었는데요.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전북은 위기이자 저는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적 같은 특별자치도가 출범을 했고 앞으로 여야 협치를 통해서 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싸움꾼이 아닌 일꾼을 뽑아서 정운천 의원께서 3선 의원이 되면 정부 여당의 야당 노릇을 하고 단판을 지을 때는 짓고 예산 확보해서 지역 현안들을 풀어가는 그런 일꾼 정운천 의원이 꼭 되시리라 저는 믿고, 그런 진정성들이 우리 유권자들의 마음을 녹아내리고 그리고 지지해 주실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정운천 후보의 지지자를 만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신혜주라고 합니다. 네. 저는 지지하게 된 이유는요. 전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민주당을 계속 지지를 하고 뽑았었는데요. 사실은 너무 시간이 올해 한 25년 뽑아도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답답해하던 와중에 정운천 의원님께서 일을 너무 많이 하셨고 정말 뭐 새만금이라든지 저희 전주 현안, 전북 현안 위해서 일 많이 하신 거 알고 나서 지지를 하게 됐습니다. 보통은 민주당 강세 속에서 정당을 보고 많이들 투표하시잖아요. 우리 전북에선. 그런데 이제 어느덧 25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제 사람을 보게 됐다 이런 말씀이신데 네.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저 사람이 무슨 생각으로 정치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눈에 보였다는 네, 말씀이신데 맞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지지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희가 민주당, 저희 전라북도 민주당 텃밭이라고 하잖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저희가 전라북도가 발전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열심히 일 안 해도 민주당이니까 또 찍어주고, 열심히 일 안 해도 민주당이니까 또 찍어주고, 또 찍어주고, 어차피 찍어주니까 정말 죽기 살기로 전라북도를 위해서 일하는 의원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답답해서 지켜보다가 전라북도를 위해서 정말 일할 사람을 뽑아야 뭐 예산도 좀 따오고 기업 유치도 좀 해오고 적극적으로 전라북도를 위해서 일할 사람들이, 그런 국회의원들이 누굴까 보다가 이제 정운천 의원님 알게 됐는데 진짜 일을 너무 많이 하셨더라고요. 근데 저는 다른 분들도 물론 당도 많이 중요해요. 그리고 지금 뭐 정권 심판 얘기하는데 그거 나중에 한 2년 뒤에 우리 국민들이 알아서 다 할 거고요.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은 그 자기 지역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국회의원 당연히 정말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 잘하는 사람, 그런 사람 뽑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저희 뭐 전주 시민분들도 저처럼 일 잘해서 정말 저희 전주에 주머니에 채워질 수 있는 이런 일을 해주는 그런 분을 뽑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가려지지 않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페트롤 전북 하멘커가 간다. 진보당의 강성희 후보 선거 캠프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한 분 한 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진보당 강성희 후보 캠프에 있는 최한별이라고 합니다. 지난 재선거 때 진보당의 강성희 후보가 당선이 돼서 1년 동안 정말 굉장한 역할들을 해왔습니다만 1년의 시간은 너무 짧은 탓일까요? 이번 선거는
만만치는 않습니다. 이번 총선을 어떻게 좀 준비하고 또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민심은 어떤지 총체적인 총론을 먼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다니다 보면 이번 선거 쉽지 않다 그런 말씀 많이 해주시거든요. 저희도 많이 느끼고 있고 작년이랑은 상황이 많이 다른 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1년 동안 강성희 후보가 정말 쉬지 않고 윤석열 정부와 가장 앞장서서 싸웠던 사람이기도 하고 입틀막 사건으로도 많이 기억해 주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1년 너무 아깝다, 좀 더 해야 된다 이런 말씀 많이 해주시는 분들 만나면서 힘내서 또 선거운동하고 있습니다. 예. 입틀막 말씀하셨습니다만 선거 캠프 사무실 큰 대형 현수막에 그 특자도 출범식에 강승희 의원의 발언이 담긴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그 입틀막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또 유권자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진보당의 어떤 1년 동안의 강성희 후보의 1년 동안의 평가를 긍정적으로 하시는 측면과 더불어서 한 사람 가지고는 너무 힘이 부족하지 않느냐. 물론 이제 진보당 생각은 다르겠습니다만 어떻게 보세요? 이런 측면에서. 우선 그 특자도 때 입틀막 사건에 대해서 물론 부정적으로 평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그 강성희 후보가 어쨌든 온몸을 내던져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할 말하고 정말 그때 너무 안타까웠고 속 시원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또 꽤 많으세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의 마음을 믿고 저희는 윤석열 정부에 맞서서 가장 앞장서서 싸우는 정당과 또 의원이 되려고 노력을 했었고요. 그 강성희 후보를 선택해야만 하는 이유, 딱 이것만큼은 정말 독보적인 어떤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게 있겠습니까? 저는 그 사람이 살아왔던 어떤 인생의 그 경로를 보면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강성희 후보가 다들 재선거 때도 들어서 아실 수 있겠지만 현대자동차 비정규직부터 시작해서 10년 동안 싸워서 뭐 해고도 당하고 탄압도 당하면서도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시켰던 사람이고 그 어렵게 정규직이 됐는데도 더 어려운 당시에 과로사 문제로 힘들어하던 택배 노동자들 곁으로 갔던 사람이잖아요. 예. 그렇게 온몸을 내던져서 자기 것을 던지고라도 정말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저도 같이 당선을 위해서 뛰고 있고요. 그리고 국회의원이 된 이후에도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줬다고 생각을 해요. 예. 정말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 너무 답답하다, 이제 더 가선 안 된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 마음을 대변하기 위해서 가장 앞장서서 싸웠던 사람이다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선거운동 문구에 더해라 강성희라는 문구를 내세워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강성희 후보를 더해라, 더 해야 된다, 1년으로는 짧다 이렇게 많이 말씀해 주시는 이유가 윤석열 정부의 가장 강하게 싸웠던 정치인이기 때문인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 면전에서 또 줄일 건 민생 예산이 아니라 윤석열의 임기다라는 것도 거침없이 외치기도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국회로 다시 가면 무엇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그리고 정권 교체를 위해서 가장 앞장설 것입니다. 예. 진보당 강성희 후보 측의 지지자를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거운동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전세용이라고 합니다. 강성희 후보님을 옆에서 보시면서 이 참 강성희라는 사람은 참 이런 점이 참 장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분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세요. 굉장히 소박하고 솔직하신 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언젠가 그 방송에서 인터뷰하는 걸 봤는데 국회 들어가서 뭐가 제일 좋냐 질문에 구내식당이 너무 맛있다 저렴하고 거기에 이제 그런 그 소박함 매력인 것 같습니다. 네. 진보당의 전주 우리 유권자들에게 이러한 공약은 또 이러한 정책은 조금 더 차별화되고 있습니다라고 자랑할 만한 공약들을 말씀해 주신다면요. 청년층에 대한 공약을 좀 주목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뭐냐면 청년 월세 10만 원, 교통비 프리패스 카드 이게 이제 그냥 저희가 그냥 막 생각해내서 만든 거라기보다 직접 청년들을 찾아가서
설문을 통해서 발굴해낸 공약이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전주를 떠나지 않으실 거죠? 뭐 이런 그 슬로건 해가지고 그 공약 그 전단지를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예, 그런 좀 참신한 공약이 이제 저는 좀 마음에 듭니다. 이렇게 이제 거리 유세도 함께 하시고 유권자들의 민심은 어떻다고 좀 느끼고 계세요? 네, 뭐 하루가 다르게 바뀌는 것 같아요. 어떤 날에는 굉장히 막 반겨주실 때가 있고 어떨 때는 먼저 그냥 걱정을 하세요. 그러니까 본인들 일처럼 걱정을 해주세요. 본인이 막 무슨 큰일이 있는 것 같아서 표정이 안 좋아서 가서 여쭤보면은 우리 걱정을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그 후보님 걱정을 하고 계시면서 아니 여론조사가 왜 이렇게 나왔대 그러면은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 작년에는 0%에서 시작했잖아요. 이렇게 말씀드리곤 하거든요. 뭐부터 해야 돼? 막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자기가 뭘 어떻게 하면 좀 더 올라갈 수 있겠냐 이런 분도 계시고 또 그저께인가는 퇴근하는 주민들한테 인사하는 손 흔드는 인사 유세를 했는데 근래 보기 드물게 좀 반응이 많이 안 좋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유독 그저께인가 그날에는 한 차 3대당 한 분씩 손을 흔들어 주시는 거예요. 반응을 해주시고 힘내라고 음료수 주고 가시고 예 그런 분들이 생겨서 그 좀 더 기운이 나고 버스 기사님들도 버스 기사님마다 손 흔들어 주시고 그래서 너무 기분 좋게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운동원 중에 청년 운동원이 연설을 한마디를 했었는데 어쨌든 전주를 사랑하고 전북을 사랑하는 건 이성윤도 아니고 정운천도 아니고 그 우리 전주에 살고 있는 청년들이어야 된다. 왜냐하면 이곳에 가장 오래 살아야 될 사람이니까 그런 청년들을 챙기고 그리고 진보당의 차별점은 우리 서민들과 주민들 옆에서 같이 생활하고 같이 호흡하고 우리 평범한 사람들이 하는 정치다. 강성 의원도 실제로 택배 노동자였고 자동차 회사의 노동자였잖아요. 우리들 주변에서 볼 수 있는 흔한 그 평범한 사람이 직접 정치를 해보자 해서 나왔기 때문에 그 예를 들면 고위공직자였거나 부유층이었던 사람이 정치를 하면 하다못해 살면서 버스나 지하철을 별로 안 타봤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제 그런 버스나 지하철을 안 타본 사람이 버스나 지하철 타는 서민을 위한 정책을 어떻게 내놓겠어요? 그런 정치를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진보당 그리고 강성희 후보가 꼭 당선이 되어서 서민을 위한 정치를 펼쳤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광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가려지지 않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페트롤 전북 하멘커가 간다.